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남편분들, 혹시 오늘 저녁 식탁에 올라왔던 반찬 재료들을 유심히 보셨습니까? 아니면 한밤중에 아내가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그저 물 마시는 소리라고 넘겨 짚으셨습니까?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남편이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아니 상상조차 하기 싫어 애써 외면했을지도 모르는 충격적인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코를 골며 세상 모르고 잠든 그 시각, 당신의 아내는 차가운 냉장고 문을 열고 눈물을 삼키며 그것을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야한 농담 따위가 아닙니다. 제가 수십 년간 산부인과 전문의로 진료실에서 마주한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중년 부부들의 침실 뒤편에 숨겨진 서글픈 비극이자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심각한 의학적 경고입니다. 반갑습니다. 중년에 잃어버린 사랑과 건강을 의학의 힘으로 되찾아드리는 닥터 이입니다. 오늘 영상은 남성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공개할 이야기들은 당신의 아내가 자존심 때문에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몸의 절규이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마음을 다시 얻고 싶다면, 그리고 우리 부부의 밤을 다시 뜨겁게 되돌리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작은 관심이 무너져가는 부부 관계를 살리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 보통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50, 60이 넘었는데 여자에게 무슨 성욕이 있겠어. 폐경도 지났는데 그냥 가족끼리 사는 거지. 이것은 남자들의 가장 크고 위험한 착각입니다. 의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성의 성적 욕구는 폐경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임신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자녀들이 독립한 이후 여성은 생애 그 어느 때보다 더 깊고 친밀한 교감을 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남편들은 사회생활에 지쳐 집에 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합니다. 혹은 자신의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유로 잠자리를 피하거나 아주 기계적으로 끝내버리곤 하죠. 남성분들 솔직해져 봅시다. 남자들은 욕구가 생기면 아주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가 없어도 혹은 아내가 거부해도 혼자만의 방법으로 짧은 시간 안에 배설하고 나면 그만입니다. 아주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다릅니다. 여자의 몸은 수도꼭지처럼 틀면 나오고 잠그면 멈추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여성에게 해소란 단순히 신체적인 마찰을 통한 절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사랑받고 있구나. 나도 여자로서 가치가 있구나. 라는 정서적 충만감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신체를 자극해도 허무함만 남을 뿐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등을 돌리고 자고 밖에서는 갱년기라고 무시당하는 그 외로움 속에서 아내들은 과연 어떻게 그 밤을 견디고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충격입니다. 남편의 따뜻한 품 대신 아내들이 선택한 위로의 대상이 바로 여러분 집 냉장고 안에 있는 식재료들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진료실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털어놓는 환자분들의 고백을 듣다 보면 의사인 저조차도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전문적인 도구를 사기엔 남새스럽고 들킬까봐 겁이 나는 순진한 우리 아내들이 선택한 최후의 보루가 고작 음식이라는 사실이 말입니다. 가장 흔하게 거론되는 첫 번째 충격적인 물건은 바로 아이들이 먹다 남은 튜브형 아이스크림 일명 쭈쭈바입니다. 남편분들 웃지 마십시오. 이건 웃을 일이 아니라 통곡할 일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그 차가운 얼음 덩어리가 아내의 가장 예민한 점막에 닿을 때 그것은 쾌락이 아니라 심각한 조직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온도 차이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감각을 마비시키는데 아내들은 그 마비되는 느낌을 위로라고 착각하며 외로움을 달래는 것입니다. 행위가 끝난 뒤 그 아이스크림을 씻어서 다시 냉동실에 넣어두는 그 비참한 심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아내들의 선택을 받는 것은 바나나입니다. 네, 아침 대용으로 드시는 그 노란 바나나 맞습니다. 많은 분이 바나나의 곡선이 인체와 비슷하여 선택한다고 하지만 의사로서 저는 이 지점에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식재료 표면은 멸균되지 않았습니다. 껍질에 묻어 있을지 모르는 농약 성분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들이 아내의 가장 깊고 예민한 곳으로 침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무심코 방치한 아내의 외로움이 비위생적인 환경에 아내를 노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1위를 차지한 것은 바로 당근입니다. 웃음기가 싹 사라지시나요? 내 카레나 볶음밥에 들어가는 그 당근입니다. 당근은 단단하고 절대 시들거나 꺾이지 않죠. 남편분들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술, 담배에 찌들고 스트레스에 치여 잠자리 중간에 힘없이 고개를 숙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그런 남편 대신 선택한 당근하지만 이것은 흉기나 다름없습니다. 당근의 거친 표면과 흙 속에 서식하는 미생물은 여성의 질 내부에 미세한 상처, 미크로 암나시온을 내고 그 틈으로 세균이 침투하여 심각한 골반염이나 만성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사랑받고 싶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는 위험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적나라하고 민망한 이야기를 남성분들에게 해드리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아내는 아니겠지. 내 아내는 얌전한 사람이야. 라는 그 아니란 믿음을 깨부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아내가 음란해서 냉장고 문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천을 나누고 싶었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 길이 막혀버렸기에 차갑고 위험한 대용품을 찾게 된 것입니다. 남성분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여자는 분위기에 약하다고 하니 촛불 좀 켜고 와인 한 잔 마시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죠. 혹은 비아그라 같은 약을 먹고 밤새도록 강하게 밀어붙이면 아내가 좋아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원하는 것은 퍼포먼스가 아니라 교감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손길이 닿기 전부터 이미 마음으로 반응할 준비를 합니다. 설거지하는 아내의 허리를 감싸는 가벼운 스킨십 텔레비전을 보며 무심코 쓰다듬는 손 등 오늘 힘들었지 라고 건네는 말 한마디가 아내에게는 전이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다가 불 끄고 눕자마자 옷부터 벗기려 든다면 아내의 몸은 본능적으로 방어 태세를 취하며 닫혀버립니다. 닫힌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니 아내는 아프고 남편은 답답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내는 섹스 자체가 싫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의 섹스가 고통스러워지는 슬픈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차라리 혼자 해결하는 게 몸도 마음도 편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훌륭한 도구도 아무리 싱싱한 당근도 사람의 천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살과 살이 맞닿았을 때 흐르는 미세한 전류 거친 숨소리가 섞일 때 느껴지는 생명력, 그것이야말로 우리 중년의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최고의 보약이자 젊음의 묘약입니다. 남성 여러분, 혹시 아내가 예전과 달리 짜증이 늘었거나 이유 없이 우울해하거나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갱년기 탓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몸과 마음이 나 좀 봐줘요. 나 아직 여자예요. 라고 외치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방치한다면 당신의 침실은 영원히 차가운 냉동실처럼 변해버릴지도 모릅니다. 의학적으로도 여성은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질 점막이 얇아지고 위축성 지렴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규칙적이고 부드러운 성생활은 질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를 늦추는 최고의 치료법이 됩니다. 혈류량을 늘려 조직을 탄력 있게 만들고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는 자연 치유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관점을 바꾸셔야 합니다. 아내의 성욕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부부 관계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조금만 더 섬세하게 접근한다면 냉장고 속의 당근은 다시 카레 재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늙어서 이제 힘도 없는데 어쩌란 말이냐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자를 만족시키는 것은 무소의 같은 힘이나 거대한 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빛을 발하는 중년 남성만의 무기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혈기왕성함으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연륜과 여유에서 나오는 필살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의학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아내의 다친 몸과 마음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위험한 음식물 대신 당신의 손과 마음으로 아내를 최고의 여왕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비법, 그리고 남성분들이 그토록 궁금해하시는 여자가 진짜로 원하는 터치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남편분이 가장 먼저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속도 위반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남성과 여성의 성 반응 주기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남성의 몸을 전기차에 비유한다면 엑셀을 밟는 순간 최대 토크가 터져 나오며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고성능 모터와 같습니다. 시각적인 자극이 뇌에 전달되자마자 혈류가 중심부로 쏠리고 불과 몇 분 아니 몇 초 만에도 준비 완료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성의 잘못이 아니라 종족 번식을 위해 설계된 아주 효율적인 생물학적 메커니즘입니다. 반면 중년 여성의 몸은 겨울철 디젤 엔진과 비슷합니다. 시동을 걸기 전에 예열 플러그가 충분히 달궈져야 하고 시동이 걸린 후에도 엔진 오일이 구석구석 퍼질 때까지 기다려줘야 비로소 제 성능을 발휘하며 부드럽게 굴러갑니다. 그런데 남편분들은 자신의 전기차가 준비되었다고 해서 아직 예열도 안 된 아내의 디젤 엔진을 억지로 끌고 고속도로로 나가려고 합니다. 차가운 엔진을 무리하게 가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엔진에서 굉음이 나고 내부 부품이 마모되며 결국에는 차가 퍼져버립니다. 부부 관계도 똑같습니다. 아내의 몸이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남편의 급한 마음만 앞세워 진입을 시도하면 아내에게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폭력에 가까운 고통으로 느껴집니다. 특히 갱년기를 지난 여성의 경우 질 내부를 촉촉하게 적셔주는 에엑 분비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젊었을 때는 10분이면 충분했던 전이가 이제는 20분, 30분 혹은 그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의 방어막이 얇아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신체 변화입니다. 그런데 많은 남성은 아내가 건조해하는 것을 보고 왜 이렇게 반응이 없지? 다른 생각이 있나? 라고 오해하거나 심지어 침을 발라서 억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침은 절대 금물입니다. 침 속에 있는 소화효소와 구강 내 세균은 오히려 건조한 질 점막을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아내의 엔진을 안전하고 뜨겁게 예열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심리적 전이입니다. 많은 남편분이 전이라고 하면 침대 위에서 가슴을 만지거나 특정 부위를 자극하는 것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여성의 전이는 침대가 아닌 부엌이나 거실 안이 현관문 밖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침 출근길의 건네는 오늘따라 예쁘네 라는 말 한마디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이 아내의 힘든 하루를 들어주며 건네는 따뜻한 눈빛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 아내의 뒤에서 조용히 어깨를 주물러주는 배려. 이 모든 것이 여성에게는 강력한 성적 자극제가 됩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여성은 감정을 관장하는 변형애가 활성화되어야 비로소 성적 흥분을 담당하는 시상하부가 깨어납니다. 즉, 낮 동안에 남편에게 존중받고 사랑받았다는 느낌이 충만해야 밤에 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낮에는 남처럼 대면대면하게 굴거나 잔소리만 퍼붓다가 밤이 되어 불을 끄자마자 손을 뻗는 남편에게서 아내는 사랑이 아닌 욕구 해소의 도구가 된 듯한 모멸감을 느낍니다. 마음이 다치면 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침실로 들어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남성분들이 범하는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목적 지향적인 터치입니다. 남자의 손은 마치 내비게이션을 찍은 자동차처럼 최단 거리로 아내의 가장 은밀한 곳을 향해 돌진합니다. 가슴을 한번 쥐었다가 바로 아래로 내려가는 그 뻔한 레퍼토리. 아내는 이 순서를 이미 다 꿰뚫고 있습니다. 아, 또 시작이구나. 빨리 끝내고 자야지. 아내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게임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중년 남성의 필살기는 속도가 아니라 우회에 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아내의 몸에는 성감대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들은 개발되지 않은 99%의 땅을 버려두고 이미 너무 많이 자극받아 무뎌지거나 예민해진 1%의 땅에만 집착합니다. 가장 먼저 공략해야 할 곳은 손과 발, 그리고 머리카락입니다. 아내와 나란히 누워 손깍지를 끼고 손가락 마디마디를 부드럽게 쓸어주십시오. 손바닥에는 수많은 신경 말단이 모여 있어 부드러운 자극만으로도 옥시토신이라는 신뢰의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고생한 아내의 발을 주물러 주십시오. 발은 가장 천대받는 부위지만 남편이 그곳을 소중하게 어루만져 줄 때 아내는 이 남자가 내 모든 것을 아껴주는구나 라는 깊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귓볼을 살짝 스치거나 목덜미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남성분들의 손은 생각보다 거칠고 투박합니다. 마사지 오일이나 부드러운 로션을 사용하여 마찰을 줄이고 손바닥 전체가 아닌 손가락 끝의 지문 부위를 이용해 깃털이 스치듯 아주 가볍게 터치해야 합니다. 간지럽다 라고 아내가 몸을 비틀면 성공입니다. 그것은 거부 반응이 아니라 잠들어 있던 신경들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등입니다. 척추를 따라 흐르는 신경들은 온몸의 감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 뒤에서부터 꼬리뼈까지 천천히 쓸어내리는 것만으로도 아내는 전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면 승부보다는 아내를 뒤에서 안아주는 백허그, 자세가 중년 부부에게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주무르기만 해야 돼? 라고 조바심을 내는 순간 그 조급함은 손끝을 통해 아내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오늘은 그냥 안고만 있어도 좋아 라는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남편이 섹스에 집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아내는 오히려 더 안달이 나고 적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제 아내의 호흡이 조금 거칠어지고 몸에 힘이 빠지면서 따뜻해지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과감해져도 될까요? 아직입니다. 많은 남성이 여기서 실수하는 것이 바로 클리토리스와 같은 민감한 부위에 대한 공격적인 자극입니다. 남자들은 그곳을 누르면 불이 켜지는 스위치처럼 생각하지만 의학적으로 그곳은 8,000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집중된 매우 예민한 조직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혹은 윤활액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곳을 직접 문지르는 것은 쾌감이 아니라 면도칼로 베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을 유발합니다. 아내가 몸을 움찔거리며 피하는 것은 좋아서가 아니라 아파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곳은 직접 공략하는 곳이 아니라 주변을 맴돌며 간접적으로 자극해야 하는 곳입니다. 허벅지 안쪽의 부드러운 살을 먼저 애무하고 점차 중심부로 다가가되 그 핵심 부위는 건드릴 듯 말 듯 애를 태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는 입입니다. 입으로 하는 애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대화입니다. 침묵 속에서 의무적으로 몸만 섞는 것은 운동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신 피부가 정말 부드러워. 오늘 당신 냄새가 너무 좋다. 이런 말들이야말로 최고의 윤활제입니다. 나이든 부부끼리 무슨 닭살 돋는 소리냐고 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청각적인 자극은 상상력을 자극하고 상상력은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자, 이제 충분한 예열이 끝났습니다. 아내의 몸은 따뜻해졌고 마음은 열렸으며 곳곳이 촉촉하게 젖어들었을 겁니다. 이 상태라면 굳이 비싼 비아그라를 먹지 않아도 남편분들의 자신감 또한 자연스럽게 살아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나를 원하고 있다는 그 눈빛만으로도 남성의 남성 호르몬은 솟구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합일의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하지만 여기서도 중년 부부를 위한 의학적인 팁은 따로 있습니다. 20대 때처럼 무조건 강하고 빠르게 혹은 묘기 같은 체위를 시도하다가는 허리만 다치고 서로 민망해지기 십상입니다. 중년에게 맞는 체위는 따로 있습니다.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남성의 약해진 발기력을 보완해주고 여성에게는 깊은 밀착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세들 말입니다.
그리고 삽입이 끝이 아닙니다. 많은 남성이 사정과 동시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돌아눕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오르가슴은 파도가 밀려오듯 서서히 고조되었다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여운을 즐기는 것입니다. 남편이 혼자 끝내버리면 아내는 파도가 오려다가 맘 바닷가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 듭니다. 이 채워지지 않은 잔여감이 쌓이면 나중에 화병이 됩니다. 그러니 사정 후가 더 중요합니다. 의학적으로 후이라고 부르는 이 시간이야말로 부부 관계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내를 꼭 안아주고 임에 키스해주고 등을 쓸어주며 천을 나누는 5분. 그 5분이 아내에게는 이 사람이 나를 단지 배설 도구로 쓴 게 아니구나 라는 확신을 주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음을 여는 법과 몸을 예열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전은 늘 이론과 다릅니다. 남편분들 중에는 나는 발기 자체가 잘 안 돼서 예열이고 뭐고 시도조차 못하겠다 라고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은 아내가 통증이 너무 심해서 아예 접근을 거부한다 라는 분들도 계시죠.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기능적 문제들, 즉 발기부전과 질건조증을 극복하고 20대 못지않은 황홀경을 느낄 수 있는 실전 테크닉과 생활 속 비법들을 공개하겠습니다. 남성분들이 진료실 문을 잠그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약 없이는 안 섭니다. 이러니 아내 보기가 민망해서 자꾸 피하게 됩니다. 그 축 처진 어깨를 보면 저는 의사로서 깊은 연민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제가 아주 놀라운 반전의 의학적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부끄러워하는 약해진 발기력, 즉 100% 딱딱해지지 않는 그 상태가 오히려 중년 여성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젊은 시절에 돌덩어리 같은 강직도는 얇아진 아내의 질벽에는 흉기나 다름없습니다. 탄력이 줄어든 질 내부에 무리하게 단단하고 큰 것이 들어오면 아내는 쾌락이 아니라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오히려 약간은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상태가 아내의 내부에 밀착되었을 때 훨씬 더 편안하고 꽉 찬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 나는 왜 예전 같지 않을까? 라고 자책하며 고개를 숙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지금 그 상태는 노화가 아니라 아내의 몸에 맞춰진 최적화된 상태라고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억지로 약을 먹어 혈관을 팽창시켜 터질 듯이 만드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당신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내를 위한 배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넣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움직이느냐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앞뒤로 격렬하게 왕복 운동을 하는 것은 이제 그만두셔야 합니다. 그런 피스톤 운동은 마찰열을 발생시켜 아내를 쓰라리게 만들고 남성의 체력만 고갈시킬 뿐입니다. 중년의 테크닉은 피스톤이 아니라 그라인딩, 즉 비비기와 압박이어야 합니다. 깊이 넣으려고 애쓰지 말고 입구 주변에서 묵직하게 머무르십시오. 서로의 골반뼈가 맞닿을 정도로 밀착한 상태에서 천천히 원을 그리듯 돌리거나 지그시 눌러주는 압박감이 여성에게는 훨씬 더 깊은 오르가슴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술보다 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가뭄입니다. 아까 제가 아내의 몸을 겨울철 디젤 엔진에 비유했지요. 엔진 오일이 없는 상태에서 엔진을 돌리면 불이 납니다. 갱년기 여성의 질 건조증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떤 환자분은 마치 유리 조각을 넣고 비비는 것 같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런 끔찍한 통증을 참아가며 남편의 욕구를 받아주는 아내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러브젤, 즉 윤활제입니다. 제발 부탁드리건대 이걸 사용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자존심 상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내가 여자를 흥분시키지 못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건조한 피부에 로션을 바르듯 우리 부부의 사랑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필수적인 사랑의 에센스입니다. 침대 머리맡에 항상 준비해 두시고 관계 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아내의 소중한 곳에 발라주며 마사지해 주십시오. 남편이 직접 발라주는 그 행위 자체가 아내에게는 엄청난 사랑의 표현으로 다가옵니다.
당신 아프지 않게 내가 지켜줄게 라는 무언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수용성 제품을 사용하시면 끈적임도 없고 물로 쉽게 씻겨 나가니 위생적으로도 안전합니다. 차가운 젤이 닿으면 아내가 놀랄 수 있으니 손바닥에 덜어 천으로 따뜻하게 든 뒤 발라주는 센스를 발휘해 보십시오. 그 세심함에 아내는 눈물을 글썽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성분들의 자신감을 되찾아 줄 수 있는 생활 속의 비법, 바로 식탁과 운동에 답이 있습니다. 비싼 보약이나 정력제를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 널린 평범한 식재료들이 사실은 천연 비아그라입니다. 특히 부추와 마늘을 주목하십시오. 부추에 들어있는 황화알릴 성분은 혈액 순환을 돕고 남성 호르몬 생성을 촉진합니다. 마늘의 스코르디닌 성분 역시 혈관을 확장해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죠. 운동 또한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헬스장에서 무거운 쇠질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할 수 있는 케겔 운동과 스쿼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항문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케겔 운동은 남성의 전립선을 튼튼하게 하고 사정 조절 능력을 키워주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이것은 여성에게도 요실금을 예방하고 질 수축력을 높여주니 부부가 나란히 소파에 앉아 하나, 둘, 셋 조이고 구호를 붙여가며 함께 해보십시오. 서로 쳐다보며 깔깔 웃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킨십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몸을 만들고 윤활제로 기를 닫고 부드러운 압박 기술까지 익혔습니다. 그런데도 하다가 중간에 시들해지면 어떡하냐고요. 그게 뭐 어떻습니까? 아, 오늘은 여기까지인가 봐 하고 쿨하게 웃어 넘기십시오. 그리고는 그냥 안고 주무십시오. 반드시 끝을 봐야 한다 라는 강박에서 벗어날 때 역설적으로 우리 몸은 긴장을 풀고 다시 기능을 회복합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아내의 너그러운 미소, 그리고 그냥 안고만 있어도 좋아 라는 따뜻한 위로가 있다면 남성의 것이기는 죽었다가도 불사조처럼 다시 살아납니다. 남자의 성기능은 자신감이라는 심리적 연료를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년의 섹스는 기술이 아니라 정성입니다. 화려한 테크닉이나 지칠 줄 모르는 체력은 20대의 전유물로 남겨두십시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서로의 늙어가는 육체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름진 살결 하나하나를 소중히 어루만지는 슬로우 섹스입니다. 1시간, 아니 2시간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밤은 길고 우리에겐 내일도 있습니다. 급할 것 하나 없는 이 느긋함 속에서 비로소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묵직하고 깊은 쾌락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육체의 폭발이 아니라 영혼의 스며들미입니다. 제가 아는 70대 노부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알몸 데이트를 하신다고 합니다. 거창한 행위 없이 그저 옷을 다 벗고 이불 속에서 서로를 꼭 끌어안고 도란도란 옛날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이 드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처진 가슴을 보며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했어 라고 쓰다듬고,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굳은 살 박인 손을 잡고 우리 먹여 살리느라 수고했어요 라고 입을 맞춥니다. 이것이 섹스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의학적으로도 피부와 피부가 넓게 맞닿을 때 분비되는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은 면역력을 높이고 노화를 방지하는 최고의 항산화제입니다. 자, 약속드린 대로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건네야 할 첫마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자도 아니고 잘래도 아닙니다. 바로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입니다. 너무 싱거운가요? 하지만 이 짧은 문장 속에 담긴 힘은 실로 위대합니다. 그동안 당신의 외로움을 모른 척해서 미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곁을 지켜줘서 고맙다는 그 진심 어린 고백이야말로 얼어붙은 배우자의 마음을 단숨에 녹이는 가장 뜨거운 불씨가 됩니다. 말주변이 없어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저 다가가서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손등에 가만히 입을 맞추십시오. 100마디 미사여구보다 그 투박한 손길 한 번이 상대방의 가슴에 쿵 하고 울림을 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이제부터 당신을 여자로, 남자로 다시 대하겠다 라는 선전포고이자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서 나누어야 할 것은 육체만이 아닙니다.
바로 눈빛과 호흡입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미러링 효과라고 부르는데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호흡의 속도를 맞추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의 뇌파가 동기화되기 시작합니다. 심장 박동이 같은 리듬으로 뛰고 신경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듯한 이 신비로운 체험은 젊은 시절의 격렬한 행위보다 훨씬 더 강렬한 쾌감을 선사합니다. 눈을 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눈동자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며 사랑을 나누어 보십시오. 이 단계에 이르면 삽입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발기가 강한지 약한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저 서로가 서로에게 녹아들어가는 그 충만감만으로도 온몸의 세포가 전율하며 뇌에서는 엔도르핀과 다이돌핀이라는 기적의 호르몬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회춘의 묘약이자 늙지 않는 비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60부터 아니 70부터가 진짜라고들 합니다. 자식들 다 키워 떠나보내고 직장에서의 의무도 내려놓은 지금이야말로 오롯이 나 자신과 배우자에게 집중할 수 있는 축복받은 시간입니다. 텅 빈 둥지 증후군이라며 우울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빈 둥지를 우리 부부만의 사랑과 열정으로 다시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냉장고 속의 차가운 음식물들은 이제 제자리로 돌려보내십시오. 당근은 카레에 바나나는 주스에 양보하십시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따뜻하고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당신의 짝꿍을 품에 안으십시오. 비록 겉모습은 쭈글쭈글하고 예전 같지 않을지라도 그 안에는 20대보다 더 뜨겁게 타오를 준비가 된 마그마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노인들에게 주책 없다, 점잖게 늙어라 라고 말하며 우리의 욕망을 거세하려 듭니다. 하지만 그런 시선 따위는 가볍게 무시해 버리십시오. 성은 신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자 죽는 순간까지 누려야 할 특권입니다. 의학적으로도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살고 덜 아프고 더 행복하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거창한 이벤트나 분위기 잡는 것이 쑥스럽다면 그저 잠자리에 든 배우자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손길이 나비 효과가 되어 당신의 침실에 다시 봄바람을 몰고 올 것입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허허 하고 한 번 웃어넘기고 다시 서로를 꼭 안아주면 그만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다는 사실, 내 천을 나눠줄 사람이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발 혼자 아파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하면, 병원에 가듯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중년 부부를 위한 성상담이나 클리닉도 많이 열려 있습니다. 문제를 감추고 곰게 두는 것이야말로 가장 미련한 짓입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이 영상이 여러분의 닫힌 마음을 여는 작은 열쇠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밤은 여전히 아름다울 수 있고 여러분의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눈을 맞추며 말씀해 보세요. 우리 다시 사랑해 볼까? 라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부부 심리상담가 정 박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그리고 오늘 밤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고민이나 성공담 혹은 배우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남겨주세요. 익명이라도 좋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받고 용기 얻는 소중한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남편의 전립선과 아내의 요실금을 동시에 해결하는 기적의 침실 운동법에 대해 아주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제2의 신혼, 그 황홀한 봄날을 저 정 박사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밤 부디 따뜻하고 뜨거운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